서브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왜 불평등 사회인가? 소유권은 자신의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말한다. 소유권은 자본주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절대항정 시대에는 소유권이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소유는 왕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제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이라 하더라도 왕이 자신을 역적으로 몰면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멸문지화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왕정시대 개인의 소유권은 바람의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당시 소유권보다 높은 권리는 바로 왕권에 기댄 권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있다면 토지와 노예는 왕이 하사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고 대를 이어서 놀고 먹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정의 시대는 자유인은 권력을 가진 귀족과 양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르주아가 득세하며 권력은 왕에서 국민으로 옮겨갔고 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재산보호장치인 소유권은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왜 자본주의의 근간이 소유권일까?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는 소유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는 소유권에서 나올까라는 것이죠. 자본주의는 노예가 없습니다. 모두 자유인입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을 때 생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예가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반도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업자본주의에서 모든 개인은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 없이는 어느 누구도 자유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은행에 넣어놓고 한 달에 1,000만 원씩 이자로 받는다면 그는 자유인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푼의 돈도 없고 심지어 빚까지 있다면 일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없을 뿐더러 이자를 못 갚으면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산업자본주의에서 경제적 자유인이 진짜 자유인입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의 소유권 논리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존 로크의 통치론에 보면 소유권에 관하여라는 챕터에 소유권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 논리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 주신 공유의 세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계를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물은 그 누구도 자신의 신체를 제외하고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를 지니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물과 자신의 노동을 섞으면 자신의 소유가 됩니다. 즉 이제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목수가 자연물인 나무를 잘라서 의자를 만들면 의자는 목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라는 공유물이 목수의 손을 거쳐서 비로소 소유물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이 논리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먼저 선점한 것이 모두 자신의 소유가 된다면 먼저 선점한 수가 많은 양을 독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로크는 소유권은 썩기 전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만 자신의 소유가 된다고 한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토지는 한정이 있는데 인구가 늘어난 것이죠. 그리고 교육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소수의 토지 독점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토지의 독점을 해결하고자 생겨난 것이 바로 금과 은과 같은 화폐와 교육입니다. 토지의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토지에서 나오는 농작물의 독점 때문이죠. 소수의 농작물 독점은 그들이 다 소화할 수가 없으니 농작물을 썩게 만듭니다. 따라서 처음의 전제인 하나님이 주신 공유의 세계를 일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금과 은, 다이아몬드 등과 같은 귀금속과 화폐는 썩지 않습니다. 사실 금, 은과 같은 화폐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 용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금과 은과 같은 화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쌀이나 물보다 더 귀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공유의 이 세계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부자들이 탐욕 때문에 금과 은 등과 같이 금과 은 그리고 화폐와 같은 것들을 사들이느나 농작물을 교육을 통해서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수가 갖고 있는 잉여 농작물은 토지를 가지지 못한 이들에게 효율적으로 교환됩니다. 결국 토지를 가진 소수의 부르주아들은 금과 은, 화폐와 같은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토지를 갖지 못한 무산자들은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농작물을 교환하게 된 것입니다. 즉 자본주의 사회는 효율적으로 자원을 쓰기 위한 합의된 불평등 사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인간은 탐욕과 인정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만약 화폐라는 합의가 없었다면 토지를 가진 부자들은 농작물이 창고에서 썩어나도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치 조선시대처럼 말이죠. 그러나 탐욕을 금과 은, 화폐 등과 교환함으로써 그들의 끝이 없는 탐욕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부자를 사람들이 존경의 눈으로 우러러 봄으로써 그들의 인정 욕구를 채워줍니다. 그러니 부자는 썩는 농작물과 썩지 않는 화폐를 자발적으로 교환한 것입니다. 부자가 금과 은, 화폐를 무한하게 가진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금과 은은 식품, 의복, 운송수단 등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삶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람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가치를 지닐 뿐입니다. 사실 부자들도 돈의 속성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면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재산이 불어났다면, 예를 들어서 한 10억쯤 이상부터는 재산이 불어나도 행복의 크기가 더 커지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죠. 연봉으로 따지면 1억 이상이면 더 이상 행복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에 필요한 재산 이상의 돈은 사실 공허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금과 은, 화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 이외에는 원래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것을 모으는데 인생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존 로크는 소유권은 자연물과 자신의 노동에 의해서 소유권이 확정된다고 했으나 소유권을 확보한 부자들은 노동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나 먹고 쓸 것 이상의 소유물로는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결론입니다. 적당히 벌고 인생을 즐기자.